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찰단이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결과 발표는 뭐 IAEA 보고서 나온 다음에 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번 시찰단 활동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뭘 평가를 해요? 평가할 게 뭐 있어야 평가를 하지. 아니요. 이틀간 이게 실제로 본 건 이틀이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뭐 그렇잖아요. 5박 6일.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회의만 했어. 회의만. 첫날 둘째 날, 첫날 마지막 날. 첫날 마지막 날.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이틀간 뭘 봤는데 본 것도 뭐냐면요. 일단 이런 거예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그거 본 거잖아요. 그 시설 작동하는 거 보러 갈 것 같으면 점검이 아니잖아. 그거는 검증이 아니고 그냥 시찰이에요. 아니 기계 돌아가는 거 보고 뭐 이게 혹시나 이게 탱크 같은데 구멍 난 데 없나 보고 이런 거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전문가 가서 볼 일이에요. 저 가서 봐도 돼요. 잘 작동하고 있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뭐 해양 전문가가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거기 그 원자력 위원회처럼 거기도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이름을 내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한국 원자력 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매번 이제 조사한 내용들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잘 돼 있는지 데이터가 그거 보고 왔다니까. 아니 그걸 가서 봐야 돼요? 그냥 제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해저 터널 뚫어가지고 1km 방류를 하잖아요. 그 방류 뚫은 거 제대로 잘 뚫렸는지 그거 보고 왔어요. 탱크 안전한지 보고 오고. 아니 이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거 해서 그럼 결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오염수 안에 얼마나 오염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 뭐 그거 있잖아요. 알프스 시설. 통과하고 나서도 어떤 이 요소들이 남아 있는지 삼중수소는 물론 남아 있고요. 삼중수소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효를 채취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만 보겠다?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해. 그게 뭐 하는 행동이죠? 굳이 갈 필요도 없었죠. 갈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뭘 얻어올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추적자예요? 영화 찍어? 아니 당당하면 얼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죠? 아니 본인들이 가서 무슨 아니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당당하면 내 얼굴을 내밀고 내가 발언도 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버스부터 사실은 제대로 커튼 다 치고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좀 뭐 하는 겁니까? 취재인 노출을 꺼내고 아니 공항에도 취재하러 오라 그러고 갔더니 단장 혼자 있어. 단장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단장 혼자만 인천공항에 출발하고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은 김포공항에 출발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고. 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당당하면 자기들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책임감 있게 할 거다. 내가 정말 학자적 양심 뭐 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전문가적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와야 더 책임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될 일인데. 제가 볼 땐 나중에 돌아와서도 단장 혼자 나와서 얘기할 것 같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이름만 안 밝히고. 아니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왜냐면요 어떤 전문가가 갔는지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과 제대로 검증했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국희 저분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시더구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럼 원자력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원자력위원회가요 물론 이런 거잖아요. 원전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원전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볼 수 있어요. 그건 원자력위원회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해양 오염에 대해서 원자력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자력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IAEA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국제원자력기구. 그렇죠. 국제원자력기구도 원자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거기가 오염을 측정하고 아니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믿겠다. 그래 국제기구가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툭 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국제기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하는 자금을 누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요. 1위가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만약에 지원금 끌어보세요.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유엔이 왜 미국의 압력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겠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돈을 대거든요. 그런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IAEA가 100% 틀렸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IAEA는 두 가지 점에서 제대로 검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운영 경비를 대는 그 금액을 미국과 일본이 제일 많이 대고 미국은 일본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류해도 네. 자기들은 뭐 멀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그걸로 가요. 조류 타고 예. 나중에 큰일.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IAEA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해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원자력의 위험성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아니죠. 근데 그런 데서 한 결과 가지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이렇게 네. 설립 목적이 돼 있습니다. 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해양 오염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에 의한 인체 피해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몰라요, 정확히 그거는. 모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뭐 여야 간에 지금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IAEA 검증 결과를 보고 지켜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요 정말 일본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본이 계속 우리 시찰단 가기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검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증이 아니고 어제 외무성 나온 설명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설명을 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 잘 해줬다. 그게 끝이에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해라고 했다고 계속 검증이라고 안 그러고.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당당하면 시료 채취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문제 없다. 네. 그럼 알프스 통과된 물, 자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원하는 거 채취해 가세요. 또는 원래 있던 그 방사능 오염수 그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가 대체 자신감이 없어서 그걸 채취하는 거를 안 해주냐는 거죠. 우리 정부가 요청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렇죠. 자기들 경로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도 세우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난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방문단에 갔어. 북한이 그럼 우리 방문단 데리고 막 저 진짜 시골에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 보여주겠어요. 평양에 그럴싸한 데 가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자기들은 지금 7월의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7월의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고 6월 안에 이걸 다 IAEA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거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방류를 하려고 해. 그 계획을 바꿀 생각이 1도 없어요.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들러리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거부를 해야지. 아예 거부를 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우리 했다. 근데 상대방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우리 뜻대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해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와가지고. 이해했다. 뭐 잘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유국수 단장이 가 보니까 시설 잘 돌아가고 있고 작동 잘하고 있고 검증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분석한 내용 보니까 자료 잘 정제돼 있고 그 매번 그 일본의 원자력 위원회에서 감시 감독 잘하고 있고 해저 터널로 잘 구멍 없이 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모르지 처리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문제는 그게 빠져나간 다음에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도 모르죠. 아니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면 후쿠시마에 사는 어민이 반대를 하겠냐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다른 만에다 버리래. 도쿄만 이런 데 후쿠시마에 버리지 말고 그거 가져다가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 버리라고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어민들까지 반대를 해. 진짜 걱정입니다. 네 진짜.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그 역지사지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펼쳐져가지고 우리가 방류한다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나왔을까? 난리를 치겠지.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와가지고 그냥 검증하고 뭐 시료 채취하고 우리 방류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게 하죠. 반대하고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면 지들 몸은 끔찍히 생각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안전하면 농업용수로 쓰라고 왜 바다에 버리는데 왜? 아니면 그 옥스퍼드 그 대학 그 명예교수가 그 사람 그 집에 좀 갖다 주고 10리터 마실 수 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그분 계속 생수로 드시라고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다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전공이 뭔지 아세요? 핵융합, 방사능. 그렇죠. 그분 전공이에요. 방사능, 핵융합 전문가가 무슨 이게 해양 오염돼서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뭘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그렇죠. 이게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박사잖아요, 교수고 미국에서 박사 출입 박사셨어요? 진짜 PhD 놀랍습니다.
닥터 필로소피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미국에서 주립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야. 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까지. 그래도 네. 저는 분야가 언론학 분야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들도 자기가 연구한 분야만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나서가지고 저도 교수라고 예를 들면 그거 먹어도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아무리 융합 쪽에서 핵융합은요 핵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안전하게. 네. 근데 그거 하고 그게 노출이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10리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걸 또 불러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라고 국민의힘은 참 진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게 없어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오염수 이제 방류, 네. 핵폐수를 방류한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수산물 수입 재개 그렇죠. 이런 압력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우리 시찰단이 가 있는 가운데 현장 검증 간 첫날에 농림수산상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부탁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 얘기했죠. 물론 우리 정부는 타협 불가한 거다 수입 재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뭘 어떻게 봐요? 그걸 믿어요? 못 믿는군요.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정부의 말 못 믿겠다. 네,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측이고 추측입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못 믿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개인적 생각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이런 거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견입니다. 사견이에요. 네. 아니 왜 못 믿냐면 지금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오염수 문제도 계속 이상하게 말을 조금씩 바꿔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처음에는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찰단 보내겠다고 시찰단 보내기 전에도 국민들이 뭐라 그래 시료 채취에 가서 검증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할 것처럼 또 얘기하고 협상 막 하더니 나중에는 시료 채취는 없다. 없었죠. 그러면 조금씩 물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여론을 조금씩 무마시키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마가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아예 지금 현재 이 시찰단도 그래요. 시찰단의 내용은 이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서류상으로나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그건 시찰단이 본고 온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시찰만 하고 왔어. 그러면 자기들 논리가 부족하잖아. 그럼 뭘 갖다 대겠어? IAEA 결과물을 갖다 댈 거예요. 국제기구가 인정한 곳이다. 이러면서 일본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IAEA에서 안전한다고 하니까 수산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IAEA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식약처든 아니면 무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검토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약도 그래요. 약도 세계 기준이 아니야. 일본의 FDA에서 승인이 돼도 우리나라는 시각처에서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맞아요. 그거 검토가 돼야 돼요. 옛날에 예방 접종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일본 FDA 일본이래 미국 FDA는 다 승인을 했어도 우리는 한 번 더 검증을 해요. 그렇죠. 자국을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 없이 IAEA가 했으니까 괜찮아. 왜냐하면 일본은 시료를 안 줄 거거든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료를 IAEA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유국회 단장 말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를 종편 나가니까 몇몇 그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가져와. 어디 위치를 얘기해. 위치를. 그 누가 거기 누가 참석하고 있대 IAEA에 누구냐고 이름을 밝히라고. 그리고 그거 있으면 분석할 수 있게 내놓으세요. 있다며요. 있는데 왜 검증 안 하죠? 만약 우리나라 갖고 있다면 검증해야지. 아니 무슨 검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뭐 검증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 결과가 뭔지 모르겠다. 누가 그랬어요? 유국회 단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거를 본인들이 하지 마시고 저는 국민을 설득하려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게 해줘야 돼요. 이거 방류를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최종훈 교수님. 나는 근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나는 눈으로 박사님인데 나는 시찰하고 올게요.
너는 시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그렇죠. 그분들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마음대로 해봐라.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죠. 시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언제 어느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탱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까 사진 팀장이 보여줬는데요. 그 탱크마다 오염도가 다른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원자료 가까이에 채취한 물이 있을 거고 채취가 네. 아니라 뭐하는 지금 저 탱크가 저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건 랜덤으로 해야 된다. 랜덤이란 말은 무작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무작위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일본에서 준 걸로 하면요. 제일 약한 걸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그러니까 직접 가서 채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본이 제출한 걸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알프스 통과된 걸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런 물들을 모아놓은 탱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랜덤으로 찍어서 이거 샘플 주세요. 이렇게 네.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은. 그러니까 알프스 통과하기 전에 이 시료 그다음에 알프스 통과한 다음에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 그렇지. 그 시료 그것도 비교해봐야 되고 되죠. 이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료를 갖고 있다면 네. 가장 먼저는 시료가 어디 있는지 밝히고 제공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시료를 언제 어디서 누가 제공한 건지도 밝혀야 돼요. 네. 일본 측이 제공한 것처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찰단이 이제 들어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